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. 정치부의 배성규 부장과 함께 문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배 부장, 네. 문 전 대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. 이번에 보면은 차기 대선 승리 이런 자신감에 그런 네. 구체적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과거에는 벼락치기 하다가 망했다. 그리고 당 따로 후보 따로였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.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. 그래서 대선에 필승 4가지 구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그걸 지금 나오고 있네요. 네. 이 더민주가 이제 새누리당보다 더 전국 정당이다. 그러니까 호남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올라섰다. 이 네.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저변이 40, 50대로 더 늘어났다. 네. 그러니까 50대에서 여당보다 더 득표했다. 이런 얘기고요. 예. 그다음에 이 후보군도 굉장히 다양해졌다. 그래서 지금 예. 보면 진보에서 어느 정도 중도까지, 그다음에 이 호남뿐만 아니라 PK, TK, 충청권까지 후보들이 다양하다. 네.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K에서 상당히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호남 플러스 PK 네. 이렇게 가면 필승 구도다.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번에 4.13 총선에서 보면 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나타났죠. 네, 그렇습니다. 먼저 이 세대 투표 성향을 얘기를 했는데요. 이 보면은 이 그동안에는 이 더민주가 주로 20,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진보층 중심의 네. 지지층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게 40대를 넘어서 50대까지 갔다. 그래서 만일 50대에서 반타작하면 이건 네. 대선은 필승이다. 어허.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주장은 했는데 따져보니까 40대에서 확실하게 이긴 건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50대로 가보면 예. 아직도 50대에서는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2배 정도 격차가 여전히 나더라. 네.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이 약간 본인의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네.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문 전 대표의 지금 계획이랄까 이런 네. 걸 보면은 호남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네. 그리고 이번에 4.13 총선에서 제법 많은 득표를 올린 PK에서 약진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한다. 지금 이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겁니까? 맞습니다.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에 PK에서 8석을 얻었습니다. 최대 성과를 얻었는데요. 그렇죠. 그렇다면은 이 PK가 인구가 보면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곳입니다. 예. 만일 이곳에서 예. 40, 50% 득표만 해준다면 그러면 그 호남대 영남의 그 수적 열세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고 네. 수도권을 얹으면 이길 수 있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PK만 이 득표를 한다면 네. 대선 승리 확실하다. 이 얘기를 하는데 예.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. 아하. PK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불과 25%에 그쳤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? 물론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아직도 문재인 바람이 PK에서 대선 때 불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다. 그런 네. 상황인 겁니다. 그리고 문 전 대표의 얘기 중에 보면 자,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는 더 전국적인 정당이다. 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.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네,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 제주에서 못 이겼는데 한 네. 군데도 못 얻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다 얻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정당이다. 이제 더 이상 호남 정당 아니다. 네. 이 얘기를 하는데요. 이것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꼭 예. 맞는 말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 어떤 시도 중에 한 석도 못 얻은 지역이 새누리당은 3곳. 근데 더민주는 4곳입니다. 그런 걸로 보면 아직도 완전한 전국 정당은 아니고 그리고 이긴 지역, 의석으로 이긴 지역도 보면 새누리가 8곳. 더민주가 6곳입니다. 네. 그렇게 본다면 아직도 더 전국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고 예. 그다음에 호남에서 한석, 특히 광주에서 한석도 못 얻으면서 호남의 30% 득표에 그쳤다. 이것은 전국 정당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호남을 제외한 전국 정당이라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될 텐데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게 물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지만 네. 또 지금 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의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자, 야당에는 새누리당보다는 더 대선 후보가 많지 않느냐. 네. 지금 그런 뜻도 조금 담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야당 대선 주자들이 특히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쫙 보면 나오는데 예. 그래서 문재인, 안철수, 박원순 이 빅3만 해도 상당히 있고 여기에 TK의 김부겸, 예. 그다음에 충청도의 안희정 이런 후보들까지 망라돼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화려한 진영인 건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여권도 지금 오세훈, 김무성, 유승민, 남경필, 김문수 굉장히 많은
그 주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. 물론 예.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지만,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장외에 있는 반기문 반기문 유엔 총장입니다. 사무총장. 반 총장은 아무래도 여권으로 많이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에 여권으로 들어온다 하면 이거는 양측 진영 간의 대선 주자의 대결은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016년 추석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네. 문재인 전 대표의 내년 대선에서의 뭐 나간다고 하면 네. 승리 가능성 이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? 뭐 문 전 대표는 지금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건 예. 아무래도 친문당이 되면서 당 오너로서의 자신감을 보인 건데 네. 하지만 여기서 이 대선 구도가 어떻게 갈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이게 양자 구도냐 여야 아니면 삼자 구도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네. 만일 양자 구도로 가서 진보 보수로만 싸운다면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구도가 현실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데 삼자 구도로 가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아주 혼전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예. 특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제3지대 이것이 만약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호남에서 지지율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. 일단 그다음에 수도권도 표를 갈라먹게 되고 예. 그리고 PK에서 잠식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문 전 대표가 생각하는 그 구도가 무너질 수 있다. 이런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친문 운동권당으로 비칠 경우에 다시 글로 들어갈 경우에 네. 이럴 경우에는 대선 주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어차피 해보나 마나한 경선 해봐야 흥행도 안 되고 그 대선 주자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은 문 전 대표 혼자 뛰는 그런 대선 구도가 되면 이거는 이길 네.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친문 운동권 정당을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게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. 네.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야당 얘기에 좀 집중을 했으니까 네. 오늘 당에서 보면은 추미애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놀랐고 네, 그렇습니다.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의아하다고 했는데 네. 결국 무산됐잖아요. 그렇죠. 이거의 그 배경이랄까 왜 추미애 대표가 좀 느닷없이 이런 네. 계획을 세웠을까? 그렇죠. 그게 사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실 네.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음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다. 이거는 뭔가 가려고 했다. 예, 가려고 한 것은 국민 통합을 내세운 건데 추 대표가 경선 때만 해도 강경파로 비쳤지만 대표되고 나서는 사드 문제도 그렇고 뭐 대여 관계도 그렇고 상당히 유연하게 가려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경선 이후에 대선을 바라보고 한 건데 네. 거기에 상징적인 걸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써 뭔가 사과를 받아내고 뭔가 화해를 한다 이런 이미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민주당, 더민주당의 체질이 아직 그까지는 안 갔다.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뭔가 그 외연 확장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금은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해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